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 요즘에는 지구본 연구소가 거의 미국 연구소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많은 뉴스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로 이제 도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 특히나 이제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관련 제일 전문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신우진 변호사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우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넬슨 멀린즈라는 미국 로펌의 워싱턴 사무소에서 파트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 DC에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제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뭐 관세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큰 충격을 원투 펀치를 연속으로 날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워싱턴으로 몰려가서 뭔가 설명도 하고 다급함도 이야기를 하고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우리 신 변호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신 변호사님 뭐 요즘에 워싱턴 분위기는 어떤가요? 보면 정말 많은 한국 기업, 한국 정부 분들이 왔다 가시고 네. 또 계속 오고 계시고요. 네네. 지난 11월에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제가 만난 한국 기업만 거의 20곳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다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겠죠. 예, 들으면 알만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고 뭐 네. B2C 하는 기업도 많지만 B2B 네.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B2B는 뭐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 마켓에서는 상당히 이제 마켓 쉐어가 큰 기업들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개표가 시작한 그 시점에 네. 결과가 이제 안 나온 시점에서 일단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가자. 우리가 도착해 있을 때는 결과가 나오겠지. 예, 그 정도로 좀 많이 오시는데 그게 네.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다음에 너무나 이제 많은 그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급한 마음에서 좀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네네.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그 기업에서 워싱턴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와서 자료 수집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제 뭐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한국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보이나요? 보면은. 다른 나라들 기업들도 뭐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그 워싱턴은 사실 뭐 워싱턴 인구만 보면은 70만이 좀 안 되는 그 작은 도시입니다. 워싱턴 그 주변까지 보통 메트로 이제 DC라 그러는데 그 지역까지 합쳐도 이제 700만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작은 도시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되게 역설적이네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보니까 워싱턴 안에 뭐 공관들도 그 대사 관계가 있는 나라 포함해서 네. 그렇지 않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180개 이상의 이제 공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미국은 그 이미 정해진 이제 법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나라라고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크게 이제 정책의 기업들이 좀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한 20년 전 뭐 그 정도만 20년 전에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지원받던 산업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게 하는 이제 뭐 그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매우 그 워싱턴의 이 동향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온 지 2주 정도 됐는데 한국 와서 이제 기업인들 많이 만나보면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나 그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무슨 정치적인 그런 변화나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돈을 제대로 받고 물건을 팔 시장이 미국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보면. 예, 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뭐 경제학자는 아니고 뭐 제가 무역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럽 시장이나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요즘에 상당히 안 좋고 예, 그리고 구매력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원래 구매력이 이렇게 뛰어난 아직까지 갈 길이 아니었었고, 멀고. 예. 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경제도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긴 하지만 그걸 또 역설적으로 보면 비싼 값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장사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특히 제조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지난 한 4, 5년 동안에 배터리 관련된 그렇죠. 기업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제조, 반도체 소재 등등이 이제 그런 기업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과 관계없이 예.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한국의 이제 제과 제빵 업체도 미국에 네네. 공장을 짓는 예, 뭐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뭐 빵도 지금 미국에서 팔아야지 제대로 돈을 비싸게 주고 장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주변에도 한 10몇 년 전에 한 15년 전에는 다 중국이다라고 예. 그래서 많이들 이제 가셨던 것 같은데 20년 전 지금은 예. 또 다 미국이다라고 예. 이제 예. 그러는데 예. 그렇게 미국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우리 신 변호사님을 만나가지고 예. 요청하시는 그 예. 일들 그다음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DC에 가가지고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 하나만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비입니다. 로비. 예. 네. 대관 업무죠. 대관 업무. 우리나라에서는 로비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미국에서는 많이 좀 다르죠 보면은. 예,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뭐 로비하면은 뭐 예. 온로비, 예. 뭐 심지어 향응 몸로비, 제공 뭐. 예. 그런 이제 뇌물이나 이제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미국은 사실은 로비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요? 예,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미국의 그 수정 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나 그다음에 네. 언론의 자유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수정 헌법 1조인데요. 이제 거기 보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청원의 자유가 예. 로비로 연결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부에다 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헌법에서 이제 보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네.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그걸 청원할 수 있는 피티션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권리이기도 한데 예, 예. 그게 또 헌법까지 이렇게 있다 생각하니까 상당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아주 그 유명한 그 연방 대법원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네. United Citizens라고 하는 이제 그 단체와 Federal Election Commission, 그러니까 이제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이제 그 소송이었었는데 거기서 어떤 재밌는 그 판결이 나왔냐면 언론의 자유는 네. 개개인의 국민들한테만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노조나 이런 단체들도 그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예, 그 판결을 내렸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로비를 하는 뭐 그런 그 행위들이 언론의 자유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행위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한하는 것은 네. 언론을 제한하는 것이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그 어프로치로 해서 슈퍼팩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정치 헌금을 하는 그 단체들이 돈을 무한정으로 이제 쓸 수 있게 그렇게 허용하는 연방 그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 헌금을 하는 것은 이거는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말할 자유가 있는 만큼 나의 어떤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권리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거를 막 허용하다가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일정 부분 그래도 제한은 있죠 법률에서.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네. 한국은 이 대관 업무를 그냥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반면에 미국은 이 대관 업무 관련된 그 로비 관련된 그 행위들을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그 행위를 억제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크게 그 로비 로비 행위를 이제 규제하는 법이 미국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Lobbying Disclosure Act라고 해서 LDA 라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라고 이제 FARA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DA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그 로비 업무를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FARA는 그 로비 중에서도 특히 외국 정부가 미국 연방 정부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이제 규제를 하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LDA가 사실은 뭐 대부분의 기업 외국 기업 포함해서 네. 기업의 그 로비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고 FARA는 외국 정부가
미국 그 연방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을 요구한다. 이러면 이제 파라로 규제가 되는데 네네. LDA하고 파라는 이제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뭐 약간 비슷합니다. 뭐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뭐 20만 불 또는 25만 불 이하의 이제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이걸 억제하는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 공개하는 그 양의 수준이 훨씬 더 파라가 높습니다. 아, 외국이 미국 내에 와서 로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가 예. 외국 정부가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까다롭게 이제 규제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LDA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을 할 때 그 네.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로비 펌과 만약에 뭐 중국 정부가 네. 계약을 했다, 로비 계약을 했다. 그럼 그 계약서 자체를 이게 PDF로 스캔을 떠서 그걸 오. 통째로 올려버리고 네. 그게 다 전 세계에 공개가 됩니다. 계약서 자체를 공개를 해버리는군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생각해 보면 외국 정부가 예. 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하는 게 뭐 필요하다. 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로비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실 거는 그래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전담하는 이제 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 로비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일단 이제 로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언론의 자유와 네.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그 로비의 순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론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 역기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죠. 근데 이제 순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의사 결정권자들한테 그 시장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가 또는 아니면은 뭐 주가 아니면은 국가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결정권자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의원들이 되는데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이제 로비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로비는 뭐 어원 자체가 이제 복도 로비, 네. 건물의 로비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워싱턴을 가보시면은 의회 건물이 있고요. 네. The Capitol이라고 하는 이제 의회 건물이 있고 이제 그 의회 건물의 양쪽에 의원회관들이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상원의원회관들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의원회관이 5개인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하원의원이 훨씬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요. 예. 예. 근데 거기를 이제 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은 자유롭다. 뭐 등록하고 약속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든지 물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 통과는 이제 해야 되지만 총 같은 거 갖고 들어가지 않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경비원이 그걸 검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 그 코비드 때는 이제 그게 좀 제한이 돼서 약속이 있는 사람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또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예전과 같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의회 자체는 이제 약속도 하고 뭐 등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의원회관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회관은 아무나 진입할 수 있다.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거기에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의원들도 있고 예. 뭐 건물에서 일하는 뭐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나 그 지하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의원실에 가가지고 일이 있어서 가서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미팅을 약속을 잡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릅니다. 들러서 잘 있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친분을 유지하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의 것이죠. 뭐 영업 활동이군요. 보면은. 약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로비스트들마다 이제 스타일도 다르고 로비스트들이 뭐 얼마나 그 이제 좀 거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도 다르고 뭐 얼마나 바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데 로비를 이제 실제로 하는 그 활동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 통화로 그걸 설명할 수도 있고 미팅을 잡아서 이제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뭐 관련된 그런 행사를 열어서 거기에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전에 그 활동을 하려면 그 로비스트와 의사결정권자인 의원 그리고 이제 의원실에 있는 그 보좌관들 스태프들하고 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디벨롭하는 거는 정말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로비스트를 워싱턴에서 구하신다 그러면 뭐 전직 상원 의원, 그렇죠. 뭐 전직 장관, 전직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신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좋은 로비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비스트가 될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원을 은퇴한 다음에 또는 이제 보좌관에서 은퇴한 다음에 네. 은퇴라는 게 이제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직에서 그냥 나와서 잠시 이제 바꿔서 나와서 이제 로비스트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같이 일을 했던 그 이제 시니어 로비스트인데 이분은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원래는 변호사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잘하는 것은 정치 현금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예. 미국은 정말로 이 정치 현금이 중요하거든요. 돈 선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냐를 이제 예측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정치 자금이 많이 모여 있나.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볼 정도로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직도 아니고 뭐 그런 공직에 아무 그런 게 없었지만 선거 자금을 잘 모으니까 의원들이 친하고 싶어해요. 어쨌든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 선거 이제 2년 후에 있을 뭐 몇 년 후에 있을 선거를 네네. 위해서 돈을 계속 모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분이 있으면은 계속 이분이 날 도와주면 선거 자금을 잘 모을 수 있다.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 따라서 나의 다음 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모든 정치인의 그 최고의 그 목적은 당선이죠. 당선이죠.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력한데 유지가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직 상원이나 정직 장관보다도 오히려 액세스가 더 가능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이 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화를 받아주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이제 핵심 지표가 되겠군요.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예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현직 그 로비스트는 아닌 분들이라서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도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했던 분인데 변호사로 이제 그 커리어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분은 자기 친구들하고 워싱턴에서 좀 고급 바, 식당 이런 걸 여러 개를 운영을 합니다. 직접 운영하고 계신 예, 직접 운영을 하고 오.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좀 그 워싱턴 사교계에서 좀 유명한 좀 젊은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했을 때 막 신문에 날 정도로 예, 뭐 몇 달 안에 이혼을 하긴 했지만 예,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그 자기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 고급 바에 뭐 래퍼, 가수, 유명한 가수, NBA 선수, 선수들. 뭐 하키 선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합니다. 수시로 파티를 예. 열어서. 그럼 거기에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들이 가서 자기네들도 그런 걸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인도 예. 받고 예.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그걸 또 자기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전화하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고위직을 위해서 그 당시 하원 의장과의 미팅을 이제 잡아야지 되는 그런 임무가 이제 생겼는데 미팅을 이제 잡았는데 그 하원 의원장의 지역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네. 지역구로 이제 가야지 되게 생긴 거예요. 그 그 미팅을 잡은 날에. 예. 그러면 워싱턴에 이분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지역구로 오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지역구까지 찾아가는 건 또 모양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정을 이제 하는데 이미 꽉 찬 스케줄에 그 15분 30분을 이제 끼워 넣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바와 식당을 운영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냥 레주메만 보면 네. 이 사람은 전직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지만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로비의 대상이 되는 뭐 주로 의원들이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라는 또 그 평판도 되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 중요합니다. 친구가 나한테 부탁하는 것들은 내가 충분히 고민해볼 사항들 들어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예. 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스트들이 그 로비 계약을 로비 클라이언트를 이제 받아들일 때 돈만 준다고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군요. 예. 물론 이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돈을 더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예. 예를 들면 이란 실제로 뭐 제가 이제 직접 그걸 겪었거나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이란 같은 국가나 적성 국가 예. 그런 데서 워싱턴에 로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괜히 이제 어디 잡혀갈 가능성이 예. 크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불과 몇 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네네. 중국의 그 화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 예. 화웨이가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를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들 몸을 사리는군요. 또 그런 국면이 되면.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LDA가 있고 파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즉 외국 정부를 대리하게 되면 파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파라 등록을 하면 뭐 심지어 그 자기 집 주소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로비스트이지만 네네.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국내 뭐 국내 뭐 단체. 자치단체 이런 데는 내가 하지만 외국 정부 일은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파라 일은 안 하는 로비스트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또 나눠져 있군요. 예, 보면은.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네네. 예, 그런 이제 나눠지는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들 로비스트라는 걸 알지만 만나주는 사람들이 또 왜 만날까 이런 거 사실 궁금할 때도 좀 있거든요. 보면은 예, 예. 괜히 저게 나한테 책 잡힐 것 같고 예.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또 평소에 항상 또 강조를 해야 되는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비스트를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로비 업무로 이제 그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뭐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운동에 관여를 했다든지 또는 그 캠페인 파이낸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자금 모집에 좀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원이나 의원 보좌관들이 좀 겪어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갖고 오는 그 이슈 같은 경우도 네. 뭐 되게 이상한 걸 갖고 오면 레퓨테이션이 이제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가려서 받고 그리고 이를 받아도 똑같은 이제 그 목적이 있는 로비라 하더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 아규먼트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저거 되게 괜찮은 거다. 들어줄 법하게 포장을 해서 갖고 예, 오느냐 아니면 예. 그냥 날 것으로 갖고 오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크겠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간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돈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데 예. 미국은 그걸 살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어렵지 않게 뭐 판단하는 거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 시장에서 항상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훌륭한 그 서비스도 있고 그냥 보통 서비스도 있고 좀 떨어지는 서비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 주는 만큼의 내가 서비스를 받을지도 또 판단하는 것도 사실 어렵겠어요 보면은 그런 경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워싱턴에 있는 뭐 그 수많은 로비스트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안에서는 실제로 기업과 정부 고객을 대상으로 로비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본 그 한국말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가 제 주 업무이고요. 로비 업무도 이제 하긴 하지만 그것이 뭐 제 업무의 뭐 그 20%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또 20% 이상을 차지한다라면은 그건 또 로비스트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또 그 규제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로비팀과 제가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로비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걸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공화당 접촉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공화당 출신 로비스트, 민주당 접촉을 해야 될 때 민주당 출신 이제 로비스트를 통해서 하는데 네. 뭐 LDA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는 업무 그 시간의 20% 이하로 이제 그 로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가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그거를 조정을 하죠.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예,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면 뭐 안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들은 로비스트한테는 나는 정치 연금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활동에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숨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고르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원론적으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렵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변호사 제가 이제 좀 전에 변호사와 로비스트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 변호사는 이제 제가 파는 그 업무 변호사로서 파는 것은 제 시간도 파는 것이지만 제 경험과 이제 지식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경험과 지식이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니어 분이 더 이제 높은 차지를 이제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로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이제 경험을 팔거나 지식을 팔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분들이 파는 것은 자기의 관계입니다. 네트워킹. 예.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 political capital이라 그러는데 이제 정치적인 자산이 에셋인 거죠. 근데 정치적인 자산은 이건 쓰면 쓸수록 없어집니다. 그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딱 내가 이 판에 들어봤을 때 이만큼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 쌓이는 게 아니고 소모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이제 소모되는 이제 그걸 계속 채워 넣긴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모 장관과 매우 친하다 아니면 모 상원 의원과 매우 친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제 스스로 내가 이 장관한테 1년에 한 3번까지 전화하면
나를 만나주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스스로 압니다. 대충 알죠. 예, 우리도. 대충. 예, 예. 딱 3번 아니더라도 한 3, 그렇죠. 4번. 서너 번 정도. 예. 예. 근데 제 스스로 제가 5번, 6번 전화하면 그다음부터는 장관이 야, 저 신우진한테 전화 오면 나 바꿔주지 마. 이럴 연결하지 거라 마. 그것도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갖고 있는 뭐 사람마다 이제 그 폴리티컬 캐피탈의 그 크기는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10번일 텐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야, 이거 밖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변호사들은 보통 이 아울리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예, 얼마씩 하는데 근데 로비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비스트들은 예. monthly fixed fee를 보통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 고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변호사가 만약에 전화를 한 통하면 전화가 뭐 5분 걸렸다. 그러면 이제 5분 전화 했다고 네. 적고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로비스트 같은 경우는 그 5분짜리 전화가 그게 100만 불, 1000만 불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모든 일의 뭐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울리로 받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고정급으로 받는군요. 뭐 예. 6개월 동안에 상환 성과를 내자. 그러면 총 비용을 6개월 동안 나눠서 그냥 예. 고정 지급. 예. 그리고 그러면 로비스트가 그냥 돈만 받고 나 적당히 활동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 레퓨테이션도 그렇죠. 있고 뭐 예. 자기가 일단 뭐 돈을 받았으면 이제 해야지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월 그 로비 프로젝트의 그 이제 그 월 수입료가 보통 한 3만 불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수준인데 월 3만 불. 예, 그러면은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보면 한 4,500만 원. 예, 그 정도인데 예. 뭐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더 5만 올리겠죠. 불짜리, 10만 불짜리도 있고. 예. 근데 이제 3만 불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그 루디 줄리아니 그 전 뉴욕 시장이 뉴욕 시장, 줄리아니 시장. 예, 로비 시장에 나왔었어요. 오, 네, 근데 큰 펌의 소속으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거물이 나오셨네. 예, 거물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로펌에 속해져 있는 이제 한국 변호사 한 분이 네. 그 사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주 막강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오, 아주 혹할 것 같은데요, 보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줄리아니 예. 시장이 이제 예. 로비스트로 나왔다며 보면. 예. 그래서 뭐 계약을 이제 한 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보통 특별히 아주 어려운 그런 그 목표가 없는 이상 보통 3만 불에서 뭐 5만 불 그 정도를 받는데 네네. 그럼 이제 줄리아니 시장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한테. 예. 하지만 줄리아니 전 시장도 자기가 몇 번 하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몇 번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분이 이 전화 통화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한 달에 3만 불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30만 불 정도 주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뭐 할 수도 있겠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의 분위기는 그 계약한 그 기업들의 분위기는 루디 줄리아니가 우리의 로비스트가 됐어. 그래서 필요하면 백악관에 직통으로 연락이 가능할 거야. 라는 좀, 현실과는 다른 그런. 상당히 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우리 그 회장님이 루디 줄리안이랑 통화도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막 이제 그 의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네. 예, 그럼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monthly fixed fee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일단 계약을 만약에 6개월 한다, 네. 뭐 1년을 한다 그러면 1년 하면 이제 36만 불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네네. 중간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그렇겠죠. 수는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36만 불이 사실 큰 업무를 아주 세게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전화 통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주고, 그렇죠. 예, 예. 설명해주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화를 클라이언트랑 하는 것에는 자기의 폴리티컬 캐피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백악관에 전화를 하지 않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죠. 예, 연락을 하더라도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꼭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네. 그 대통령의 수많은 보좌관 중에 한 명한테 연락하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일을 하긴 한 거죠. 그렇네. 이런 예. 하긴 한 건데. 하긴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는. 그렇죠.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생각할 때는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트럼프한테 나를 위해서 전화를 해줄 거야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금액으로 그렇게 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쉽지가 않다. 더 재밌는 것은
대형 로펌들이 좀 민주당 성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그 루디 줄리아니가 간 로펌에서 파트너들이 루디 줄리아니가 온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되게 정치적이군요. 예, 보면은. 예. 그래서 1년 정도 아니면 1년도 못 있다가 그분이 나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계약한 시점에서는 예. 한국에서 마케팅을 한 그 시점에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나왔어요. 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출장 왔더니 많은 분들이 그 펌한테 뭐 사기당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예.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하지만 뭐 그쪽에서야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이제 또 계약할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유 필요해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큰 돈 쓰고 뭔가 그래도 마음이 든든한 느낌이 있을 텐데 그냥 마음 든든한 느낌으로 끝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군요 보면은. 예, 그런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저는 뭐 출장 오면은 한 일이 기존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뭐 그 포텐셜 그 가능성 있는 고객을 만나는 잠재 고객을 발굴하셔야죠. 만나는 예. 예, 근데 그 요번에 많은 미팅이 이제 그 로비 관련된 미팅이었어요. 미팅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 담당 임원분 아니면은 또 로비는 좀 그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죠. 회장, 부회장님,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데 미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질문이 우리 지금 트럼프랑 친한 로비 펌을 찾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 당신이 있는 그 회사의 로비팀은 트럼프랑 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예, 제일 궁금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로비를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귀사가 로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유 장기 단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세요. 예,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예, 로비를 해야지 되니까 해야지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약간 당위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당연히 예. 그냥 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기업도 뭐 사실 로비에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네네. 아니면 앞으로 이제 생산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한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의원들 예. 를 대상으로 어떤 그 장단기 그 관계를 이제 디벨롭하는 그거 자체로 사실은 되게 훌륭한 로비 활동의 프로젝트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의 로비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사실은 이제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넓게 하고요.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예. 근데 사실 그 미국에서 로비라고 하면은 그 정통 로비 활동의 목적은 뭐 다양할 수가 있지만 이제 예를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보면 하나는 법안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업이 아니면은 우리 뭐 조직이 그게 뭐 노조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시민단체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거나 기존에 한 줄 뭐 추가하거나. 예, 추가하거나 예.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법을 없애거나 예. 예. 그런 활동이 사실 정통 로비 활동의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인 거죠. 타겟이 명확하군요 보면. 예, 명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정통 로비 활동의 예를 보면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동네 필요한 뭐 내가 사업하는 예. 이 지역에 있는데 예. 뭔가 그 예산을 따와주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사업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예, 기업도 그래서 어떤 그 부처에다가 뭐 프로젝트를 그 부처랑 하든지 아니면은 뭐 큰 거를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할 때 네네. 그럼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 부처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랑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당신 기업이랑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산은 알아서 확보해 주세요. 오세요. 그것까지 로비 대상이 되는군요 예. 보면. 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의원들을 만나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죠. 포함을 시키는군요 예, 예. 보면.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국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행정부에서 이제 입법 그러니까 발의를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의원들만. 오로지 의원들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통 로비의 어떤 대상은 일단 이제 의회와 의원인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물론 이제 그 행정부일 수도 있지만 뭐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까지 하는 그 한국 로비 고객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의뢰 문의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시장에서 듣는 것을 보면 한국 기업도 이제 과거에
그냥 관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그래서 회장님 가실 때 좀 사진 좀 잘 나오게 하자. 뭐 이런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제 발전을 하는군요 보면. 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럼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이제 써야 될 것인가.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핑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이 뭐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 카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카드가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거기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략을 짜고 그러면 이제 그 전략을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네네. 그 관계성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야 되고 예. 또 그건.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합니까라는 질문은 세 번째 나와야지 되는 질문인 거죠. 다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질문이군요. 보면. 예.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돈으로 그 서비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옥석 가리기가 쉽지가 않죠. 예. 다 이것도 이제 한철 장사라고 이제 또 온갖 사람들이 나왔을 테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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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우리 잘 알고 다 액세스 되고 네. 다 잘합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특히 이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래 뭐 정치 활동을 했던 그 후보자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워싱턴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난데없이 등장하셨죠 보면. 난데없이라기보다 이제 좀 워싱턴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의 기부존의 그 로비스트들이 액세스가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비 시장에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뭐 픽서 변호사라고 하는 이제 어떤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약간 불미스러운 뭐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러면 좀 지저분한 일들을 그런 거를 해주시는. 좀 처리하고 이제 뭐 그런 집사 변호사 이런 분인데 그분도 로비 시장에 나왔고 한국 기업 중에서 그분을 쓴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 좀 애매한데요 보면. 예, 그건 이제 지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감옥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로비스트로 썼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네. 2017년도 당시에는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팩트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를 우리 로비스트를 쓴다라는 어떤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거,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옥석을 가려서 좋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찾아낸다 하더라도 속된 말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더라도 내가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가사도우미를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워싱턴에서 로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국 기업들이 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역량을 100% 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클라이언트가 이제 최대한 이제 잘 서비스를 뽑아내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까다롭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까다롭고 까탈스럽다기보다는 요구하는 거가 리즈너블 해야 되고 어떤 방식도 워싱턴에서 그게 말이 되는 방식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로비 그 프로젝트를 4명의 로비스트랑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공화민주에서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4이었는데 한국 클라이언트랑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다가 한국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사 전달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했어요. 특정한 방식을. 네네. 근데 이제 그 로비스트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는 우리 하지 않는다. 그거는 효과가 곤란하다. 없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좀 니네가 그거를 못해서 하는 거가 아니야. 약간 말이 그렇게 지금 아이고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이 끝난 다음에 그 로비스트가 제 방에 와서 저한테 난 이거 하고 싶지 않다. 난 I don't need this client. 그런 식의 이제 일도 벌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비스트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로비스트였지만, 네네. 한국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제가 어떻게 다독여서 설득을 해가지고 일을 계속 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로비라는 것은 참 미국에서는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오늘 신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목적
큰 그림, 이 프레임들이 정확히 나와야 그 다음에 로비라는 것은 이제 그때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그 회사의 뭐 역사,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 계획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매니지먼트로 있었는지 그분들의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뭐 그 점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예. 할 수 있는 어디서부터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건 똑같지만 또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뭐 몇몇 사례를 소개해 주셨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일단은 뭐 로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궁금하실 게 이제 기업도 있지만 정부 단위에서 뭐 하는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런 예. 것들도 좀 알고 계시죠 보면 예. 그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예. 좋겠죠 보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많은 한국 기업과 국가 단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워싱턴의 소식들을 한번 신우진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이야기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오신 신우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